좀 난이도가 좀 있어요. 오늘은 어, 어, 음,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새로운 것도 계속 하게 이제 오늘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드디어 청간과 지지 시간의 문과 공간의 문을 다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시간과 공간이 이제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즉, 우리가 말하는 사주팔자라는 것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이 사주팔자를 다만 또 좀 현대말로 표현하면 시간과 공간의 조우예요. 시간과 공간의 이 만남이라는 거지. 만남.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결국 우리가 배운 것이 이제 이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공간을 이해했고, 예? 그 다음에 이 계절을 변화시키는 시간을 이해했다는 거. 그리고 계절이라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정의하면 시공간의 변화다 이거지, 변화. 요것이 있단 말이야. 요 시공간의 변화를 여러 방식으로 막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우리 동양에서 이거를 사주팔자라는 요 걸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는 이 8개의 글자를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람의 이 모든 것을 한번 알아보려고 이제 시도했던 거죠. 그래서 이 사주팔자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나 그런 그 이제 궁과 위에 대해서 오늘 공부할 거예요. 요걸 알아야지만이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배울 지지론을 학습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사주팔자를 분명히 우리가 이제 계절을 통해서 우리는 뭘 배웠냐면은 시간을 배웠잖아요. 시간을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시간이라고 우리는 이제 규정을 했고, 그러면 시간이 하늘로 올라간 것을 우리는 천간이라고 했고, 그다음에 땅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는 지지라고 이제 지장간이라고 했잖아요. 이런 것이 그럼 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인간은 결국은 이 천간과 지장간의 영향을 받고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간단하게 말하면, 하늘에 있는 천간은 뭘 의미하냐고, 기라고 얘기하고, 땅에 있는 이것을 우리는 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부를 때, 야, 너는 기질이 좋다. 야, 너는 기가 좋다. 야, 너는 질이 좋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이 두 개 다 갖고 있는 사람은 기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와 질을 합한 거를 우리는 체라고 해요, 체. 모든 사람은 이 기질체, 기와 질을 합한 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이 체가 소위 말해서 맞다면 이게 이제 몸뚱이라는 거야, 몸뚱이. 그래서 이 사람의 체형이 상당히 좋다. 그래서 몸체자를 쓰는 겁니다. 사람은 이런 몸뚱이 안에 결국 뭐가 있다는 거예요? 질과 기가 있다는 거죠. 사람의 그러면 기를 쉬운 말로 하면 뭐야? 정신력, 정신이고, 그 질을 다른 말로 하면 물질이란 말이야, 물질. 그래서 정신을 우리 다른 말로 하면 혼이라고 하고, 물질을 백이라고 합니다, 백. 그리고 우리 혼백, 그러잖아, 혼백. 이런 말이 하고,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정신을 생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물질을 행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을 포함한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바로 하다못해 이 나무, 이 풀뿌리도 다 자기만의 생각이 있대요.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우리는 생각과 행동을 항상 갖고 있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결국 뭐야? 불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불완전한 존재. 그럼 가장 완전한 존재들은 과연 뭘까? 바로 하늘과 땅이라는 거죠. 하늘과 땅이 가장 완전한 존재. 그래서 우리는 이 선천이란 말과 후천이란 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선천과 후천. 그러면 선천은 뭐, 먼저 태어났다는 거고, 후천은 나중에 태어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선천적 자질, 후천적 자질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먼저 태어났다는 것은 뭐죠? 선천은 하늘과 땅이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은 먼저 태어났고, 그 다음에 후천은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먼저 태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그럼 식간을 한번 표현해보자 이거죠. 갑목, 을목, 병화, 정화, 무토를 우리는 선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후천은 우리는 기토, 경금, 신근, 임수, 개수를 우리는 후천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선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은 모든 사람들한테 하늘과 땅은 이 선천인 생기와 그 생기를 퍼뜨리는 확장력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걸 가지고 살기를 느끼고 숙성하는 숙살기를 느끼고 그걸 응집하는 겁니다. 즉 내꺼화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인간이 하는 일이야. 그러면 그래서 우리는 요 선천을 다른 말로 하면 자연이라고 표현하는 거고, 이걸 우리는 이 만물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만물은 그 인간 사람을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면 자연이 만들어 펼치려는 것은 누가 거두는 거예요? 사람, 만물이 거두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자연은 이 만물들에게 뭘 제공하자면 바로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먹거리. 그러면 만물은 자연한테 뭘 제공하냐면 추앙을 해야 돼. 추앙. 응? 먹거리를 줬으니까 고맙다고 추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과 만물, 사람이 소통하는 소통 방식이에요. 그래, 결국은 우리는 이 자연 앞에선 미약한 존재라는 건데, 이 인간들은 이 사람이라는 것이 참, 왜냐면 하늘의 기운도 있고 땅의 기운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순간적으로 오만해져. 오만불손해져. 그러니까 자연이 준 먹거리를 자기가 만드는 양 이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후천의 삶이라는 거야. 근데 우리는 항상 개벽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후천의 삶에서 선천의 삶으로 간다는 것은 이제 개벽이라고 해요. 개벽. 그래서 별말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은 갑을병정 무라는 것은 자연이 펼쳐놨다. 무. 그럼 그거를 무토가 기토로서 인식체계를 확립해갖고 나온 것이 경신임계잖아요. 그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결국은 인간 자체는 경신임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인간 자체. 그러니까 갑을병정이 많은 사람은 자연적인 삶을 노력하려고 하는 거고, 경신임계가 살려고 많은 사람들은 인간적인 삶을 영위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이런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한번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선천과 후천이 이렇게 교묘하게 이렇게 그냥 메비우스 띠처럼 계속 돌아가는 거야. 영원히. 그러니까 때로는 선천의 삶을 살 때가 있고, 때로는 후천의 삶을 살 때가 있다. 인간 본성 자체는 우리가 생기란 가불이라 그랬잖아요. 어느 인간이건 간에 나는 사람을 그렇게 많은 사람 만나봤지만 기본적으로 사람들은요 선하더라고. 기본적으로 사람은 선하더라고. 아닌데요, 진짜 악한 살인자들은 아닙니다. 나는 살인자들 많이 만나보고 상담을 해봤잖아요. 예? 이 사람들도 자기 자식은 끔찍히 생각해요. 근데 교도소 가서 이제 뭐 청성유도 이런 데 가서 상담해보면요, 이 사람들이 교도소에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뭐 후원도 들어오고 하면 다 모아서 이 자식들 앞에 다 보내더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 하는 말이야. 그때 너는 소위해서 귀가 쓰인 거지. 네 본성은 착하다. 근데 되게 착해요, 사람들이. 물론 제가 보는 관점에서 남이 봤을 때는 요번에 엊그제 지금 사회적 이슈가 지금 부산에서 일어난 묻지마 돌려차기. 걔 이제 신상공개라는 유튜버가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유튜브가 하는 말이, 이런 사람은 사회 완전히 격리시켜다 어쩌고 막 하면서 막 떠드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의 관점이 있지만 실사 그 사람의 속내안으로 들어가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그 신창원이가 이런 말 했잖아요. 신창원 아시죠? 신창원이가 이 참회보다도 왜 당신은 이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딱 나한테 누구 하나
나를 위로해주는, 나한테 따끔하게 충고해주는 선생만, 한 사람만 있어. 나 이런 사람 안 살았다. 왜 그러냐니까, 내가 초등학교 때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준비물을 못 가져갔는데, 그 학교 선생님이 그냥 그러냐고 이렇게 감싸줘야 되는데, 학교 선생님이 버럭 화를 내면서, 훔쳐서라도 갖고 오지. 이게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이 사람은, 아, 남의 것을 훔쳐도 되는구나. 그런, 참회의 글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가만 도둑질하는 걸 가만 보면요, 절대 물론 있지만 약간 이걸 뭐 이 사람부터 영웅 그런 편이 아니라 그래도 나름대로 철학이 있더라고. 없는 집 살았거는 안 갖고 와. 진짜로 들어가서 집이 없으면요 돈도 놔주고 왔대. 자기만의 개똥 철학은 있더라고. 그 다음에, 여자들이 이 사람을 왜 좋아하냐면, 그렇게 사람이 매너가 좋다고, 여자들을 안 괴롭힌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런 뭐 또 철학적인 면도 있긴 있더라고.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을 옹호하는 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람의 마음은 기본적으로 선천을 쫓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인체의 몸이 거의 70%가, 사람의 몸의 구성 요소의 70%가 뭘로 돼 있는지 아세요? 물로 돼 있어요, 물. 우리 수기로 돼 있다, 수기.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사람은.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수기가 있잖아요, 수기가 있기 때문에 사람을 상대할 때는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근원적인 수기를 건드려줘야 돼, 수기를. 수기라는 것은 가장 말하면 음적인 모습이잖아요. 음적인 모습인데 이 사람은요, 양을 성호하는 거예요. 그 수기는요, 음에서 양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반대로 화기는 뭡니까? 우리가 화기라는 것은 결국 뭘 의미하는 거냐면요, 양을 의미하지만 이 사람은 그 안에는 음이 있다는 겁니다. 보여적인 양이지만 음을 항상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화기가 있는 사람한테는요, 달래면 안 돼요. 막 싸워야 돼요. 화기가 있는 많은 사람한테는요, 막 버럭버럭 화내고 막 그 사람을 억압해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발끈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건데, 화기 있는 사람한테 살살 달래면요, 이 콧방귀도 안 껴요. 이런 수기님한테 막 뭐라 그러면 이 사람은 더 움츠려 들어요. 그러면서 양을 더 숨기려고 그래. 화기인한테 계속 그러면 이 사람 음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니까 음을 자꾸 품으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차분하니까, 음양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차분함과, 음양은 이제 이 차분함과 산만함의 싸움이거든요. 차분함 대 산만함의 산만함. 차분함은 결국은 뭐가 있어서 차분한 겁니다. 산만함과 차이는. 사람이 차분하다면 수기가 있어 차분한 거예요. 산만한 우리 화기가 있어 차분한 거예요. 산만해지는 거예요, 화기. 수기의 기본적인 성향들은 응축의 모습을 갖고 있고, 화기는 분산의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서로 차분함과 산만함이 대립하는 것이 모든 사물의 이치고, 사람의 이치고, 결국은 사람은 기본적으로 다 차분해요. 기본적으로 차분한. 그 증거를 대보세요. 그러면 난 될 수 있어요. 뭐 돼서? 너 하루에 몇 시간 자? 너 자자. 그 자는 게 차분한 모습이야. 네가 3일만 네가 안 자고 3만 떨어봐라. 죽는 거 너 죽어. 그러니까 산만함은 순간이야, 순간. 차분함은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우리 있는 그 순간은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그 순간을 못 참아서 사건 사고가 나는 거야. 그 순간적인 거, 순간. 또 지금. 이 순간, 지금. 이것 때문에 사고야. 이 지금.
금 중에 가장 좋은 금이 지금이래요. 황금도 아니고 지금이래. 그러니까 순간적, 지금만 바라보고, 그러냐 보니까 사람이 산만해지는 거죠. 이건, 이 사람들도 그 순간만 참으면은, 지금만 약 옮기면은 또 차분해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개념들. 그러니까, 앞으로 성질나면은 임수 막 외치면 돼요. 임수하고. 그런 식으로. 결국 임수를 자꾸 외우면은 사람이 차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삶을 하나로 표현하면 임수의 임수. 참 복잡하고도 오묘한 기운이 임수입니다. 임수가 결국은 다 결국은 임수가 다 변하는 모습이에요. 임수가 숫자를 하면 9예요, 9. 이 9라는 숫자를 하면 9가 이게 동그라미에다 일자죠. 요 밑에 동그라미를 띄고 앞에서 쓰면 10이 되는 거예요. 가운데 하면 관이 갈라지는 거고. 이쪽으로 붙이면 1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9라는 이 완벽한 숫자에서 요거를 앞으로 당기면 10이 되고 밖에다 놓으면 1이 되고 요거 반을 가려면 이게 5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결국은 사람은 요걸로 다 움직이는 거예요. 이게 임수가 그래서 9가 가장 완벽한 숫자라는 겁니다. 9. 임수가 다 변해가는 모습이 결론적으로는 이 사람의 모습을 쓰고 그 사람이 성장해 가는 과정. 그러니까 임수가 처음으로 만들어낸 게 간목이잖아요. 그럼 간목이 쭉 거쳐서 뭐가 된 거예요? 경금이 된 거예요. 경금. 이게. 결국은 임수는 그러니까 왜? 임수가 태어난 간목이 점점 경금으로 되니까 임수는 뭘로 바뀌어야 돼요? 끝까지 쫓아가야 되잖아. 그러면 병화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이런 겁니다. 이건 수라는 것은 참 집착성이 너무 강해. 지구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물론 임수 갖고 있는 사람이랑 싸우면 안 된다 뜻이야. 지구 끝까지 쫓아가요. 지구 끝까지 어떤 모습으로. 임수입니다. 임수. 자기 모습을 병화로 바꿔서라도 쫓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모든 사람한테 가장 먼저 판단할 때 이 사람이 첫 번째 뭘 보냐면은 이 사람이 산만한 모습인가 차분한 모습인가 그거부터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다리를 떨고 있냐 안 떨고 있냐. 근데 거기다 보는 게 걸음걸이거든. 그런 것만 딱 보면 알죠. 그 다음에 이 손을 떨고 있냐 안 떨고 있냐 막 부들부들 이런 걸로 사람이 이 흥분되면 손발부터 떨리는 겁니다. 부들부들 이런 것.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사람이 지금 현재 어떤 상태인가. 그 임수가 막 요동을 치는, 결국 임수가 요동치면서 이 사람의 이 모든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임수가 요동 안 치면은 아무것도 안 거예요.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동양사상이 출발했는데 서양사상 애들이 이거를 고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지금 현재 빅뱅 이론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고요함 속에서 뭔가 우연한 사건을 이래서 우주가 시작됐다. 그런데 이걸 양자역학의 세계로 들어가니 임수 자체 안에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미세한 진동이 항상 있었다. 이것이 그 시발점이 됐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면서 이제 이 거시의 우주관이 생기는 거고, 지금 현재 이제 이런 빅뱅 이론과 양자역학이 지금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이거 점점점 과학적으로 이제 증명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이미 수천 년 전에 우리 선조들은 이걸 다 알았다는 겁니다. 얼마나 그 신통방통합니까, 진짜. 그래서 인류의 문화의 시작은 히말라야 산맥이래. 그러니까 우리 선조, 그러니까 당군 조선, 배달 환국이라고 하잖아요. 환국. 배달 환국이
이 모든 인류의 시작이라 그러더라고. 이거는 뭐 서양 애들도 인정하는 부분이고. 그럼 가다 보면 한국에 있는 그 사람들은 과연 어디서 왔을까? 내가 봐서는 이 사람들이 아마 외계인 같다. 외계인 같아. 그래서 아마 가장 이 태양계 가장 좋은 행성을 찾아서 여기에서 이제 뿌리 내려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아마 예전에 문명은 지금보다 더 초거대 문명이었을 가능성이 엄청 커요. 왜냐면 지금 이렇게 발전되는 이렇게 유물을 봤을 때는 지금 수준으로도 못 만드는 것들이 엄청 많대요. 근데 첫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피라미드를 못 만든다잖아. 어떻게 쌌는지를 모르겠대요. 그래서 가장 유력한 학설은 모래를 차곡차곡 해가지고 이렇게 쌌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비행기도 다 있었고 뭐 스마트폰도 다 있었고 초거대 문명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다 한 번씩 다 뒤집어지고 망가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지금 현재 인류가 아무리 발버둥 친다 그래도 결국은 그 옛날 고대 문명에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미개한 것 같아. 진짜 미개. 내가 봐도 지금의 인류의 삶을 보면은 좀 미개한 것 같아. 미개. 가만 보면은 가장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서로 싸우고. 우크라이나랑 소련이 왜 전쟁하는지 아세요? 러시아랑? 소련 애들이, 러시아 애들이 이제 유럽으로 가스 배관이 우크라이나로 지나가요. 우크라이나 애들이 구멍 뚫어가지고 가스를 뺐으니까 몇 번 경고했어요. 니네 뺏으지 마라. 정당한 돈을 내고 써라. 우크라이나 애들이 말을 안 들어먹은 거예요. 결국은 그 도둑질 한 거예요. 도둑질 우크라이나가. 도둑질 하다가, 결국은 안 되니까 이제 한 대 뚫겨 맞은 건데, 근데, 요 전쟁의 시발이 왜 다른 데로 이제 3차 대전은 확장이 안 되냐면은, 이거는 다 알아. 저 우크라이나가 잘못한 건지를. 그러니까 그냥 도와주는 척만 하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실제 이념 전쟁이고 무슨 종교 전쟁이었으면 지금 3차 대전이 발생했죠. 근데 저 우크라이나 저놈들 그 도둑질 하지 말라니까 도둑질 괜히 해가지고 주워 맞은 거지 뭐. 그래도 그렇다고 뭐 나라를 없앨 수 없으니까 그냥 원조해주는 척 도와주는 척 하는 거지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두 집안 싸움에 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너 왜 남의 거 돈 내고 쓰지 왜 공짜로 쓰고 하냐. 네 거 있냐. 그러니까 그 도덕질의 결론이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본다는 것, 결국은 사람과 사람이 만났을 때는 가진 뭐부터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요, 이 경계부터 해요. 경계. 선생님도 그런 면이 있죠. 나도 그래요. 사람은. 그러니까 하여튼 모든 사람 경계. 저는 어떻게 경계하냐? 저놈이 내 거 훔쳐갈까 안 훔쳐갈까. 아니, 그니까, 여기 훔쳐간다는 게 돈 뭐 이런 게 아니라, 떠나갖고, 저놈이 나한테 득이 되냐,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거부터 따진다니까. 이건 부모 자식도 그렇게 따져버려. 그니까, 사람의 원초적 본능 같아. 득이 되냐, 실이 되냐. 이 득실. 그니까, 우리는 이 득실이 다른 말 하면 이게 음양이거든. 양음으로서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음양으로 인지하는 사람이 있고, 이걸 음양이 막 짬뽕 된 사람도 있고, 결국은 이 득실이 결국은 음양이잖아요. 나한테 득이 되는 놈은 가까이 두고, 실이 되는 놈은, 원래는 반대로 나한테 실이 되는 놈을 가까이 두라 그랬어요. 나한테 득이 되는 놈을 멀리 하라고. 그래서, 모든 종교에서 하는 말이 원수를 사랑하라. 내 적은 가까이 두고 나한테 우군들을 멀리 보내란 뜻이죠. 왜? 그 이유가 왜 그런지 아세요? 철저하게 이분법칙 사고방식이야. 어차피 득은 나중에 실이 되고, 실은 나중에 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득이 되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확실히
경계 구분을 더 뚜렷이 해야 돼요. 우리 실이 되는 사람들은 내가 품어줘야 돼. 그러니까 내가 이제 상담하다 보면 선생님 어머니들 상담 많이 할 때 누가 속썩이에요? 그래요. 자식들 있으면 그 속썩이는 놈이 효자예요. 어? 어? 이 실제로 이 장수한 사람들의 를 쭉 조사해 보니까 그 장수한 사람들 막 80, 90까지 사는 사람 보면요 그 집안에 꼭 골칫거리가 하나 있더라고. 이 우리 이제 부모, 이거 우리가 이제 부모라고 그러잖아요. 부모. 이 부모는 자기의 역할을 못하면 자기의 역할이 다 됐다 그러면요 빨리 돌아가십니다. 부모는 이 대부분 이 90세 100세 하신 분들을 보면요 여기 자식들이 전부 다 80세 뭐 70세 되잖아요. 어? 다 이렇게 두고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자식이 오래 살아줘야지 효자가 되는 거야. 그래 부모도 오래 살아. 그리고 그냥 오래만 살면 안 돼. 어떻게 살아야 돼요? 부모를 막 속삭여야 돼. 그래야지 부모로서의 아직까지 내가 필요하구나. 그러면 삶의 의욕이 생기는 겁니다. 근데 이 자식들이 너무 잘나버리잖아요. 그럼 부모님들은 오래 못 살아요. 왜? 잘나니까 이 부모랑 부딪힐 일이 없잖아. 자꾸 자식은 부모와 자꾸 부딪혀줘야 돼. 부모의 생기들을 자꾸 자극시켜줘야 돼요. 이게 가장. 그래서 선생님 자녀들은 선생님을 많이 괴롭히나요? 아니면 말 잘 듣나요? 그래도 일단은 그래도 괴롭히는 것도 있네. 이 괴롭히는 게 있지 뭐. 그래서 막 속썩이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은 장수하면 장수 축하드립니다. 장수. 이런 식으로 항상 간다는 겁니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결국은 이런 거 읽어내려고 이제 사주팔자를 배우는 거고, 또 사주팔자를 통해서 좀 확장해갖고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알아보자 해가지고 이제 잠깐 옆길로 샜는데, 나는 옆길로 새도 항상 좋은 말만 해주니까. 어제 이거 사화해에 대해서 확실히 인지했죠. 앞으로 김치는 저녁에 담는 걸로. 그렇게. 사주팔자 구성 요소는 우리는 이제 연주, 월주, 일주, 시주라고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연주, 월주, 일주, 시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보자. 사주팔자의 기호를 나타낸 것은 식간으로 나타냈죠. 식간과 뭘로 나타냈죠? 식간과 12지로 나타냈잖아요. 뭐 12지 안에 지장간이 있으니까 이건 지장간으로 나타낸 겁니다. 예? 그럼 식간은 10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주팔자에는 아무리 뚫려봐도 8개밖에 못 써요. 그러면 이 2개가 어디로 갔냐 이거죠. 아니죠. 바로 이 2개가 사람이라는 거야. 즉 사주팔자는요 하늘과 땅의 명이에요. 하늘과 땅의 조우라는 거죠. 하늘과 땅의 조우는 이게 시공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럼 시공간 속에 있는 2개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간, 다른 말로 하면 이게 이제 만물이라는 겁니다. 8개의 하늘과 땅의 작용으로 이 2개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개념을, 그래서 여기 8개가
필요하고 두 개가 빈 겁니다. 이 두 개가 바로 사람입니다. 사람. 그러면 뭐냐? 그래서 쭉 찾다 보니까 시간의 순서를 한번 여기다 적어보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시간은 어떻게 흘렀습니까? 선생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 저와의 시간과 똑같이 흘렀어요. 똑같이 흘렀죠. 뭐 아닌 게 어딨어요. 아니, 그 이유를 대라. 야, 이유 될 수 있습니다.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 손발 네 개. 똑같잖아요.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틀렸다고 바꿔 우기는 것 뿐입니다. 틀린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은, 나머지 두 개를 찾아야 돼요. 찾으려고 보니까, 시간의 순서를 한번 적어본 거야. 그러면 분명히 옛날 사람도 나처럼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는 아무래도 제가 가만히 전생을, 선생님 전생이 공주였잖아요. 네? 나는 아무래도 전생에 선생님한테 핍박받은 아마,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을 이렇게 가르치는 거잖아. 반대로. 역전현상이 일어나가지고. 그러면, 선생님 나는 하늘의 이치와 땅의 이치를 이렇게 연구했던 천문학자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사람이 여는 다 그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보이지 않는 두 개의 궁이가 바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윤회라는 거야. 윤회궁. 그래서 이렇게 10개가 맞춰지는 거예요. 이 윤회 자체가 이게 바로 인간을 의미하는 거야, 인간. 그러면 이제 여기다 이제 써봅니다. 시간의 순서를 쭉 써봅시다. 연간은 참고로 여기 위에를 갖다가 간이라고 하고, 밑에를 지라고 하는 겁니다. 식간 10이지. 그러면 연간은 갑이에요, 갑. 그럼 연지는 뭐겠어요? 을이 되는 겁니다. 을. 월간은 뭐죠? 병이 되는 겁니다. 월지는 뭐가 돼요? 정화가 되는 겁니다. 일주는 뭐야? 무토가 되죠? 그러면 일지는 뭐가요? 기토가 되는 겁니다. 그럼 시간은 경금이 되죠. 그럼 시지는 신금이 되는 겁니다. 윤회에 가는 임수가 되고, 윤회에 지는 개수가 되는 겁니다. 인간은 내가 수라고 그러죠, 수. 인간은 물로 일어나잖아요. 70%가. 이렇게 써보니까 이게 유레카가 된 거지. 야, 이거였구나. 시간이 이렇게 점점점 갑에서 을로 변하고, 을이 병화로 변하고, 병화가 정으로 흘렀고, 정화가 무토로 흘렀고, 무토에서 기토로 흘렀고, 기토가 경금으로 흘렀고, 신금으로 흘렀고, 신금이 임수로 흘렀고, 개수로 흘러서 또 다시 갑으로 가고. 요걸 적어보니까, 인간의, 결국은 임계라는 수였구나. 수에서 드디어 인간이 탄생됐구나를 이제 알게 된 겁니다. 요거를 발견하면서 드디어 여기서 또 봐요. 내가 일주는 뭐라 그랬어? 일주는 뭐야? 그 사람의 뭐야? 의식이라고 했죠. 의식 세계. 네. 무기토잖아요. 무기토가 인식 체계잖아요. 자명한 사실이에요. 오늘 이게 말하는 게 궁이론이거든요. 궁이론. 궁이 어떠한 궁과 어떠한 위치에 있나. 이 궁이론을 보면은 이 일주, 우리가 말하는 일주가 인식체계이고 의식체계가 명확하게 나오는 겁니다. 앞으로 일간이 병환의 임수니 그런 말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은 세상을 모두 임수로 바라보는 거고 병화로 바라보는 그 의식세계, 인식체계입니다. 그러면 요
월주의 일간의 본질이 뭐냐 이거죠. 일간의 본질은 뭐죠? 바로 간목입니다. 간목이 병화라는 확장서 가가지고 그것을 인식했다는 겁니다. 즉, 요 병정입니다. 병정이 바로 이 일간의 본 모습이에요. 병정이. 근데 어저께 사오미는 누구의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사오미 여름은 누구의 세상? 다시 공부하면 되지 뭐. 안 찾아도 돼요. 인간의 세상이에요. 인간의 세상. 그럼 해자축은 누구의 세상? 자연의 세상이죠. 해자축은 자연의 세상이라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 본성이라고 그래. 인간 본성. 인간 본성이라고. 그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세상은 정확하게 병정이 되는 겁니다. 이겁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럼 사오미에 흐르는 시간이 병화와 정화였잖아요. 해자축에 흐르는 시간이 뭐였죠? 임수와 개수가 흐른다 그랬잖아요. 그런 시간이. 그래서 인간의 세상을 의미하는 병정이 결국은 일간의 본 모습이다 이거죠. 본 모습. 그래서 월주를 알면요, 이 사람이 어떤 진로를 가고 있고 어떤 사회적 모습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월주를 알면. 그래서 사주팔주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갑을 병정은 이 사람이 살아가는 시간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연간의 시기 때는 갑처럼 살아갑니다. 가장 순수합니다. 어린애들은 간단해요. 배고프면 울고 배부르면 웃고. 복잡한 게 없잖아요. 졸리면 자고. 자기 안 졸리면 새벽에 깨서 막 부모 괴롭히고. 그래서 그러면 뭐야? 막무가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막무가내잖아요.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애가 뭐 했어요? 그냥 막무가내로 사는 거지 뭐. 저게 뭔지도 모르고. 왜? 아직 의식세계, 인식체계가 안 갖춰져 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7살, 8살 되면 이제 학교를 갑니다. 그럼 가보니까 나랑 똑같은 놈들만 있는 거야. 걔네들이 어떻게 해? 너 잘났니? 나 잘나? 너는 아파트 어디 살아? 우리 주공 살아. 아유, 주야, 주공 사는 애랑 놀지 마. 우리는 민영 살아. 니네 아파트 임대더라. 우리 집은 임대 아니더라. 이러면서 패가 갈리고 서로 치열하게 경쟁하는 겁니다. 너 잘났다, 나 잘났다 하면 서로 치고받고 하는 시기가 바로 우리가 8세에서부터 15세 정도 이제 사춘기가 오는 겁니다. 그 모습이 바로 을목이라는 거야. 모든 인간이 이렇게 살아요. 을목처럼.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싸워요. 진짜 초등학생들 싸우는 거 보면요. 웃겨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갖고 싸워. 네가 떡볶이를 3개를 먹었는데 나는 2개밖에 못 먹었다. 왜 쟤는 햄버거 사주고 나는 왜 핫도그 사주냐. 그리고 집에 가서 투덜거리는 게 그거야. 누구네 집은 피자를 먹었는데 피자를 먹었는데 우리는 왜 스쿨 피자를 먹냐. 누구 어느 집은 교촌 치킨을 먹더라. 근데 우리 집은 왜 멕시카나를 먹냐.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투정 부리고 짜증내. 국민학교를 떼쓰는 거 보세요. 뭐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막 그게 인생의 전부인 줄 아는 거야. 대신 얘네들은 되게 순수해요. 왜? 명확하거든. 아직 인식체계가 안 갖춰 있기 때문에 인간 본성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서 나이 많이 먹은 사람과 어린애들이랑 잘 친한 거예요. 왜? 친한 거거든. 왜? 살아보니 다 허무한 걸 느낀 거거든. 그래서 할아버지들이 손주를 이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손주를 귀여워하는 겁니다. 그러고 시기를 지나서 월죄 시기에 오면은요, 이제 병화처럼 살아요. 누구나 다. 병화의 뜻이 뭡니까? 병화 에너지가. 분산하잖아요. 자기 갖고 있는 것을. 즉, 을목의 시기에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살아났잖아요. 의기양양해지는 거야. 받지 마야. 그러면서, 세상 머리 가장 무서운 이 월죄 시기 때 정확히 사춘기가 오는 겁니다. 그래, 요즘에 촉법 소년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더라고. 그래서, 우리 고등학교 때, 사고 쳐서 이렇게, 경찰서에 이렇게 끌려간단 말이야. 너 학교 어디 다녀? 무슨 고등학교 가면 학교에 전화해요. 학교 선생님 와가지고 데리고 가. 근데 너 어디 다녀? 학교 안 다니는데요. 넌 일단 집에, 넌 잠깐 있어. 그러면서, 너 학교 왜 안 다녀? 뭐 잘렸는데, 뭐 자퇴했는데, 이 새끼가 문제가 있는 놈이네, 그러는 거야. 그러면서, 너 부모님 전화 와. 부모님 모시고 와야 되잖아. 그런 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청소년기 때는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거야. 그래서, 병화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질풍노도라 그래. 질풍노도. 질풍노도의 시기. 병화. 그게 이제 군대 갈 때까지 질풍노도의 시기야. 이제 대학교 갔겠다, 이제 술, 담배 먹겠다, 이제 아직 인식 체계가 아직 안 갖춰졌기 때문에 질풍노도의 시기. 그러다가 이제 군대 가서 뒤지게 맞고, 거기서 이제 억압받고, 어떤 체계를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와서는 뭐가 됩니까? 이제 앞으로 먹고 살아갈 거를 준비하다. 이게 정화입니다. 나이 때가 한 23세에서부터 30세 사이에 앞으로 뭐 먹고 살지? 그러면서 나만의 어떤 뭔가를 이제 특별한 어떤 기술, 나만의 특성을 이제 개발하는 시기가 정화라는 겁니다. 그런 겁니다. 그게 요 연월에 있는 갑을병정의 시기 누구나 다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 시기가 이제 30세 이전이라는 겁니다. 그럼 이때 환경적 요소를 누가 다 받쳐주는 겁니다. 부모가 받쳐주는. 그러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의 연월을 보면은 이 부모의 모습을 다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 지가 아무리 잘나도 품이 없으면 안 돼. 그리고 물어봐요. 부모님 계시니? 어딜 가든 간에 다 첫마디가 그거예요. 부모님 계시니? 부모님 안 계시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갑자기 야,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이런 거야. 맨 먼저, 특히 이제 우리 고등학교 때 이렇게 친구들이랑 가다 보면 뭐 이런 사건, 사고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보면 부모님 뭐 하시니야? 부모님 계시니? 부모님 뭐 하시니? 부모님 안 계시니? 부모님 저기 시장에서 노점상 하시는데 똑바로 앉아, 이 새끼야. 우리 부모님 변호사신데요. 그래? 아버님한테 빨리 전화드려. 이런 식으로. 즉, 30세 전까지는 그 부모가 이 아이를 대변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너가 중요한 게 아니야. 네 부모랑 네 조상의 환경이 너를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급격하게 공감하시죠? 그게 이제 우리가 사주팔자를 만들었으니 육식 간지 체제에 의해서. 그런데 육식 간지라는 것은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관찰한 거야. 그래갖고 만들어낸 것이 이 궁이가 되는 거야. 연주. 그래서 15, 15로 다 나누는 겁니다.
연주 15년, 월주 15년, 일주 15년, 시주 15년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지금은 뭐 수명이 드러나서 뭐 연주로 20년 그런 거 없습니다. 육식간지 체지의 상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면 반드시 15라는 숫자를 가지고 판단해야 돼요. 15라는 숫자가 되게 중요한 숫자입니다. 예. 왜 15라 그랬을까요? 15를 이렇게 파자 해보면 뭐가 되죠? 1 플러스 5죠. 아까 선천이 뭐라 그랬어요? 1에서 5가량이잖아요. 이 선천이에요. 이 선천이에요. 선천. 타고난 선천. 연월이 15, 15, 이거는 뭐예요? 15는 그 사람의 선천지기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 다음에 30세 이후가 되면은 드디어 무기토란 드디어 뭐가 생겼어요? 의식이 생겼고 인식체계가 생긴 겁니다. 이때부터는 얘들이 이 부모를 판단을 하기 시작해. 내가 지금 이 시기까지 왔는데 우리 부모가 나한테 뭘 해줬을까? 건방을 떨어요. 아빠가 해준 게 뭐가 있어? 엄마가 해준 게 뭐가 있어? 막 이러면서 건방을 떨어요. 건방을. 참 진짜 막 미치고 팔딱질 문제죠 진짜. 건방 떨고 진짜 건방을 떨고 살아갑니다. 건방을 떨고. 그 누구 때문에 그러는지 아세요? 지금 갑을 병정 묵가장은 다 뭐예요? 선천이잖아요. 요 후천이 기토를 만나서 그래. 생판 남인 기토 만나갖고. 저 생판 남이잖아요. 후천이잖아요. 인간 만나서 그래. 인간. 누구 만났어요? 인간 만나갖고. 어떤 인간? 생판 모르는 남. 요때까지는 자연의 속에서 살아가던 놈이 일찍 기토를 만나니까 인간적인 삶을 살아가겠다는 거야, 지가. 누구 때문에? 지 여자친구 때문에요. 야, 니네 부모님은 너한테 뭐 해줬니? 그렇게 연장을 질러요. 꿈에 와가지고, 야, 우리 집은 이렇게 살아야 니네 집 뭐니? 뭐, 너 나랑 결혼하려고 뭐 아파트 집 있니? 그 와가고 뭐라 그랬습니까? 술 한잔 먹고 들어와서, 왜 어머님, 아버님 왜 날 이렇게 하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생판남의 이제 인간 후천죠. 후천 때문에, 후천. 기토. 배우자. 배우자는 갑을병정 부에서는 전혀 생판남이야. 아무 피 한 방울 안 섞였어요. 피 한 방울. 내가 목소리 왜 거지지? 그러니까 나 이 항상 궁이 설명하면 항상 그게 생각나. 그래서 우리가 내 여자를 자기야 부르는 거야. 자기야. 자기야 그러는 거야. 자기야. 그래서 그거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아들들한테 뭐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세요? 응? 자기야 그래야 돼. 어? 아니 그런 연습 필요해요. 자기야 그러면서 세뇌시켜야 돼. 세뇌. 너의 자기는 나다. 네 여자가 아니다. 그 생판남 기토를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이 사람의 가정을, 그때부터 드디어 이제 자식은 남이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 부모를 떠나면서 드디어 이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누구 때문에 기토 만나가지고, 그러면 저 연주에 있는 간목이 드디어 기토가 이렇게 만납니다. 그럼 뭐야? 우리 애가 다 성장했구나. 이게 나중에 이제 청가나 배울 때 이렇게 막 우리 애가 다 성장했구나 이 뜻이야. 그래서 뭘로 나왔냐? 경금으로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 성장. 그래서 결국 갑이 드디어 만나갖고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얘도 이제 뭐야? 새로운 나의 자식과 가져오면서 그래서 경금의 가장 큰 건 책임감이 생긴 거예요. 책임감.
저 어리디 어린 놈이 드디어 무토라와 기토라는 인식 체계를 얻어갖고 드디어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나왔다. 그러니 정화의 입장에서는 뭐입니까? 생뚱맞은 놈을 만난 겁니다. 생뚱맞은 놈을 만난 겁니다. 근데 저 생뚱맞은 놈이 내 손자가 되는 거야. 현금은 드디어 이제 손자가 돼. 그럼 결국은 병정은 뭐야요? 병정이라는 건 할머니 할아버지인데 이 병정이 할 일이 뭡니까? 예? 인간이잖아. 인간이 드디어 인간 세상에 있다가 드디어 인간을 만난 거야. 경금을. 그 할아버지가 너무 좋아. 인간의 세상에서 인간을 만나다가 드디어 내 자식놈이 드디어 인간을 낳아준 거야. 경금이라는. 그러니 이거는 뭐 내가 자식을 낳는데 이건 할아버지 할머니가 왜 우리 시부모님이 왜 더 기뻐하고 우리 친정 부모님이 더 기뻐하지? 왜? 이분들은 인간의 세상에서 또 인간만 나오기 기다린 거야. 경금만 나오기 기다린 거예요. 현금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나 입장에서는 나의 모습이 점점 이 간목의 부드러운 모습이 경금의 딱딱한 모습이 내가 이때부터 이게 우리 갱년기가 시작되는 거야. 갱년기 되면 온몸이 무거워지고 안 아픈 팔다리도 아프고 막 움직이기도 싫어하고 똥배만 나오고 막 엉덩이만 커지고 이게 경신의 시기라 경금. 그래갖고 어떻게 길 가다가 똑 다리가 부러져갖고 신금이 된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래서 신금이 결국은 신금의 뜻이 막 위치가 확정되다. 우리 집 주소는 무슨 병원 중환자실 메토. 아니 뭐 어디 요양병원 다동 302호. 날 보러 올라면 글로 오시오. 죽음을 의미하는 거야, 죽음. 그러면 할아버지 할머니가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친정 부모랑 시부모가 언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러면 선생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손자 며느리 얻을 때 적어도 생판남인 거야. 이제 보자. 일주의 부모는 병정이죠. 잘 보세요. 또 재밌는 것도 얘기해 줄게요. 잘 보면 궁이 보면 일주의 부모님 병정이잖아요. 요 일간이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자식 낳잖아. 그러면 요렇게 5사람은 또 한 핏줄이잖아. 어떻게든 간에. 이 생판남이 또 들어온 거야. 생판남. 신금. 생판남이야. 생판남. 여기 기토 들어왔을 때 생판남이 들어온 거고. 그래갖고 그 생판남과 가족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손자를 낳았는데 이건 또 손자 놈의 새끼가 생판남을 들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우리 조상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일지와 시주는 뭐라고 결국은 생판남이에요. 생판남. 일지와 시지는. 이렇게 들어오면서 또 그러니까 보통 할아버지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우리 부모님 우리 시부모님 돌아가는 시기는 보통 내 자식이 성인이 돼가지고 결혼할 때쯤 되면 얼추 대부분 다 돌아가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 자식이 결혼가장 했는데 우리 부모님 시부모님들이 안 돌아가셨다. 뭐 어떻게 되겠어요? 좀 시끌시끌해지겠죠. 무슨 저런 애들 데리고 왔냐. 저 근본도 없는. 이러면서 말이 많아지는 거야, 이제.
그러니까 얼추 맞춰가지고 돌아가셔 주는 게 가장 화목한 가정이야. 그러니까 사람이 결국은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죽음은 또 다른 생이거든요. 그래서 그때에 맞게끔 돌아요. 약간 그렇잖아. 장수한다.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속썩이는 자식이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겠지만 이제 저 시지랑 시주랑 월주가 뭐 합의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108백중입니다. 이 조보모선에서 사는 이 그늘에서 자란 애들이 많어. 합의돼 있으니까. 원래 두 관계들은 반드시 서로 극해서 떠나야 되는데 이게 사람의 일생입니다. 그리고 임계라는 이 수기를 통해 윤회국을 통해서 다시 저 간목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탄생되는 겁니다. 임계는 사람의 본성이 되니까 본성. 임계를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 이게 인간의 본성이고 다른 말로 하면 저승사자. 임수가 저승사자. 그 다음에 계수는 염라대왕 또는 옥황상제 이런 뜻입니다. 옥황상제가 세요? 염라대왕이 세요? 그렇죠. 옥황상제 밑에 염라대왕은 이 저승을 다스리는 사람이고 옥황상제는 이 저승을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개념. 그러니까 이 뭐와 뭐가 문제냐면 법무부 장관이 세냐 검찰총장이 세냐 애매모호한 거야. 그러니까 이 옥황상제도 염라대왕 보면 애매모호한 거야. 옥황상제는 신이라는 대리인으로서 이 법무부 장관이에요. 염라대왕은 이 검찰총장이거든. 분명히 그 행정 그 무슨 옥황상제가 센데 염라대왕이 깔끔한 거야. 저렇게 이상한 놈이야. 그리고 나중에 염라대왕 아니고 옥황상제가 돼요. 아니 옥황상제가 쫓겨나서 염라대왕도 되고 왔다 갔다 해요.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개수는 염라대왕일 때도 있고 나중에 이제 개수 배울 때 알지만 개수는 소멸과 동시에 탄생을 하잖아요. 이 개수가 이 금을 보잖아요. 이 염라대왕이 돼버려 이 자식은. 소멸시켜야 되잖아. 개수가 목을 보잖아요. 옥황상제가 돼요. 근데 임수는 무조건 저승사자야 이 자식은. 임수는 무조건 저승사자.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가장 무서운 게 누군지 아세요? 사람이 다 저승사자라니까. 앞으로 오늘부터 바깥분 자식들한테 니들은 나의 저승사자야 그래. 이런 겁니다. 사람이 48자를 그냥 뭐냐 사람의 일생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로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이런 설명은 대한민국 나밖에 못해요. 근데 한치 오차가 없잖아. 요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이 흘러간다라는 거잖아. 시간이 흘러간다. 근데 그 시간조차도 얼른 없어. 그냥 우리 의식 세계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것 뿐이잖아. 그래서 어느 학문보다도 요 명리학, 이 선천의 명리학을 배우면요, 이런 거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점을 갖고 있고 확립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잠시 쉬었다가 15분에 이거를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짝 짚어보겠습니다. 10분만 쉬겠습니다. 예.